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택동과 문화혁명 등 중국 현대사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주목받고 있는 학자인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 교수가 지난 11월 4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현행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전면 수개표 실시 등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칼럼과 관련해 조갑제닷컴이 지난 9일 송 교수의 조선일보 칼럼을 엉터리 주장 운운하며 비난하는 인신공격성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송재윤 교수가 조갑제닷컴의 관련 기사를 조목조목 정면 비판하는 반박문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송 교수는 구멍 뚫린 선거관리 이대로 방치하잔 말인가라는 제목의 이번 반박문을 통해 국정원이 해커가 통상적 수법으로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도 중앙선관위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무조건 선거 부정은 없다, 해킹의 취약에도 해킹은 없었다는 등의 아니라고 나태하고 맹목적인 주장만 한다면 기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셈이라면서 그런 태도로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 상태에선 지금 방식 그대로 선거를 치러봐야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공명선거를 위해선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지금은 선거관리를 전면 개혁할 때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재윤 교수가 자신의 조선일보 칼럼을 비판한 조갑제닷컴 기사를 다시 비판한 구멍 뚫린 선거관리 이대로 방치하잔 말인가라는 제목의 반박문 전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 교수가 강도 높게 비판한 조갑제닷컴의 해당 기사를 쓴 조셉별 기자는 조갑제 대표의 딸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4일 필자가 쓴 조선일보 칼럼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갑제닷컴의 조셉별 기자가 엉터리 칼럼이라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하는 영상을 한 지인이 보내주어서 보았다. 조셉별 기자의 비판 요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표 방법이 완벽하게 아날로그 방식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데 필자가 전자개표 방식이라 잘못 알고 엉터리 칼럼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기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때마다 개표 방송을 보아온 필자는 조 기자가 말하는 개표 방식을 훤히 다 알고서 이 칼럼을 썼음을 일단 분명하게 밝힌다. 대한민국의 개표 과정은 전자분류기에 의존한다. 그 전자분류기는 분당 340장의 빠른 속도로 개수하는 최첨단 장비이다. 이라크 등지에 수출되었다가 그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사용이 중지된 바 있는 바로 그 기계다. 중앙일보 10월 24일자 김방현 기자의 칼럼 베일에 쌓인 투개표 시스템에 의하면 그 기계에는 통신장비까지 설치되어 있다. 최근 선관위가 매번 선거 때마다 큰 예산을 들어가며 그 기계를 전면 교체한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났다. 김방현 기자도 지적하듯 지난 4.15 총선 때 서울 성북구 개표소에서는 한 기계가 1810표를 1630표로 잘못 인식하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참관인이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 기계를 교체한 후에도 똑같은 오류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바로 그 문제의 장면이었다. 개표 현장에서 7.1%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전자기계라면 당장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왜 그러한 오작동이 발생하는지 국가기관이 정식 포렌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전자분류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무조건 우겨대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왜 그러한가?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선 정부의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먼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은 전자장비 따윈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100%
전면 사람의 손으로만 한 장 한 장 카메라 앞에 펼쳐가면서 개표를 진행한다. 대만의 수개표는 전면 아날로그 방식이다. 반면 한국의 개표 과정은 불완전한 아날로그 방식이다. 필자는 그 칼럼에서 선거관리의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현행의 불완전한 아날로그 방식을 버리고 대만 모델의 전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분당 340장을 세는 통신 장비까지 갖춘 최첨단 전자분류기를 사용하는 개표 과정을 전면 아날로그 방식이라 주장한다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만 있어도 공적 매체에서 그렇게 비현실적인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 조 기자는 한국도 칠판과 지금처럼 몇 배나 더 많은 개표 사무원이 있으면 우리도 대만처럼 전자분류기를 안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대만 선거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이 내뱉는 궤변이다. 대만은 개표 사무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투명한 전면 아날로그식 수개표가 가능하다. 대만의 개표 과정이 한국보다 그다지 느리지도 않다. 속도광의 나라 한국은 자정도 안 되어 결과가 대충 다 드러나지만 대만은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 무렵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고작 몇 시간 더 빨리 결과를 알겠다고 1810표를 1670표로 잘못 셀 수 있는 괴상한 기계를 써야만 하는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인류는 이미 오랜 세월 전자분류기 따위엔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공명선거를 실현해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난 4.15 총선 이후 120건이 넘는 선거소송이 제기됐음에도 대법원은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18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로 재판을 사보타주하고 판결을 지연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칼럼에서 썼듯 재검표 현장에서 신권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어 갖은 의혹이 쏟아졌을 때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특수한 형상복원 종이를 썼다고 해명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도 있는가? 있다 한들 왜 하필 일부 투표지에만 그런 종이를 써서 자연스러운 투표 흔적을 없애려 했는가? 이에 대한 조갑제닷컴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그뿐인가? 지난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2달 넘게 점검한 후 국제 해커가 통상적인 수법만으로 투개표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금융기관이나 대학 입시의 전산망을 국제 해커가 쉽게 해킹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서 정부가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국정원의 발표를 보고도 충격을 받지 않는 국민이 있을까? 그럼에도 해킹이 가능할지언정 해킹은 절대로 없었다며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는 100% 안전하다고 우겨댄다면 나태하고 방만하고 아둔하고 교만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송재윤 교수가 아주 조목조목 아주 신랄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타에 대해서 뭐라고 과연 해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해명이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선관위의 저 엉터리 같은 행태를 보고도 선관위를 비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송재윤 교수의 반박문을 이어갑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대선 특보였던 조혜주를 선관위원으로 앉힌 후 연임시키려 했고 선관위는 고용세습 등 비리를 저질러서 스스로 공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지난 10월 20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거 선거에서 외부 세력의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8.2%에 달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식적으로 사전투표와 개표 결과를 포함한 선거 관련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어느 정상적인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는가? 건전한 시민이라면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조갑제닷컴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그토록 디지털 전체주의의 공격과 위협에 대해 무감각하리만큼 천하태평인가? 칼럼에 썼듯 지금은
중국 같은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 북한 같은 불량 국가가 실시간 열린 사회 민주주의에 개입하여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험한 세상이다. 국정원이 해커가 통상적 수법으로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도 무조건 선거 부정은 없다, 해킹의 취약에도 해킹은 없었다 등의 아니라고 나태하고 맹목적인 주장만 한다면 기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셈이다. 그런 태도로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 상태에선 지금 방식 그대로 선거를 치러봐야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커질 수밖에 없다. 공명선거는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공명선거를 위해선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는 신중함, 영어로 프루던스가 필요하다. 지금은 선거관리를 전면 개혁할 때다. 이상은 송재윤 교수가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 자신이 쓴 그 칼럼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한 조갑제닷컴의 기사에 대해서 다시 정면으로 비판하는 반박문 전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을 위장한 사이트를 30여 개 개설해서 친중 반미 콘텐츠를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이 뉴스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서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스트 시큐리티, SK 쉴더스, SEW, 윈스 등 합동분석협의체 소속의 국내 보안업체들과 함께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서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되기 전에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홍보업체 하이마이와 하이주는 정상적인 한국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언론사명과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한 뒤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한국 디지털 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홍보회사 하이마이는 보도자료 배포에 타임즈 뉴스와이어라는 뉴스와이어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또한 자체 제작한 한국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 18개를 활용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사회적 콘텐츠를 한국의 정상적인 언론 기사와 함께 유포했습니다. 하이마이는 또 2022년 10월 27일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 18개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깜깜이 실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부산 MBC 부산에 미군 세균 실험실이 있다 뉴스 영상에서 부산 MBC 로고를 삭제하고 자체 보도 영상인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이마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해외 국가의 언론 홍보를 대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포털사인 네이버와 함께 서울프레스, 충청타임스, 부천테크 등 실제 존재하지 않은 한국 지역 언론사의 보도자료 배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또 다른 한 곳은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활용해서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친중 반미 콘텐츠를 유포해 한국 내 여론 조성에 악용하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 가운데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나를 한국의 X새끼로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주한미군의 성범죄에 대해 언급하고 생물 무기 실험실이 부산항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한미군 한국 남성 궁지의 근원, 한국은 주권국가인가 아니면 미국 식민지인가 등의 반미 콘텐츠들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위장언론사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다는 점에서 배후 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활동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와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 차단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미국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 자회사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맨디언트의 중국의 영향력 활동 보고서에도
이번 활동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서 중국의 한국 내 사이버 영향력 확대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